2025년 10월 마침내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며 한국 시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바이낸스가 과거에도 한국 시장에 진출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때는 야심차게 들어왔다가 모두 철수해야만 했던 해외 거래소들. 도대체 한국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지금 다시 돌아오려는 걸까요? 글로벌 거래소들의 파란만장한 한국 진출 잔혹사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암호화폐의 진심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숫자가 이걸 증명하죠. 우리나라 30대 2명 중 1명은 코인 투자를 해봤고 20대와 40대도 3명 중 1명 이상이 투자 경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살 때 미국 달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폐가 바로 대한민국의 원화입니다. 이런 한국 시장의 특별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이런 매력적인 시장을 보고 전 세계 1등, 2등 하는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필두로 후오비, OKX 같은 쟁쟁한 기업들이 야심차게 한국 시장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결과는 연이은 실패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얼마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철수하는 일이 반복됐죠. 결국 업계에는 한국은 글로벌 거래소의 무덤이라는 뼈아픈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도대체 왜 세계적인 대형 거래소들이 한국에만 들어오면 맥을 못 추는 걸까요? 바로 규제 때문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 줄여서 특금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법의 핵심 목표는 자금 세탁 방지였습니다. 정부가 거래소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명확했죠. 이제부터 코인 거래소도 은행처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그런데 이 관리 방식이 아주 독특한 이중 장벽 구조였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정부, 그리고 두 번째 장벽은 시중은행이었죠. 해외 거래소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정부와 은행, 이 두 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내건 세 가지 기본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ISMS 인증. 국가가 공인하는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라는 겁니다. 둘째, 깨끗한 임원진.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금융범죄 기록이 없어야 했죠.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 승인을 받는데 2년 반이나 걸렸던 것도 창펑자오 전 CEO의 법적 리스크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트래블룰 도입. 100만 원 이상의 코인을 옮길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모두 기록해서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이 세 가지는 그저 기본이었습니다. 이것들보다 훨씬 더 넘기 힘든 그야말로 만리장성급 장벽이 하나 더 버티고 있었는데요. 바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명 계좌입니다. 우리가 주식 계좌 만들 때 은행 계좌를 연동하는 것처럼 코인 거래소도 특정 은행과 파트너를 맺고 그 은행의 실명 확인된 계좌로만 원화 입출금을 가능하게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선 이게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만약 제휴를 맺은 거래소에서 해킹이나 돈 세탁 같은 금융사고가 터지면 은행도 감독 책임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은행들은 극도로 몸을 사렸고 오직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 5개의 거래소만이 간신히 실명 계좌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명 계좌가 없다는 것의 의미, 그건 바로 원화 마켓을 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코인끼리만 거래해야 하죠. 한국 투자자 대부분이 원화를 입금해서 투자를 시작하는데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결국 후오비 코리아, OKX 등 한국 시장에 진출했던 대부분의 글로벌 거래소는 이 실명 계좌라는 거대한 벽을 넘지 못하고 쓸쓸히 퇴장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은 건 세계 1위 바이낸스였습니다. 2020년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코리아라는 한국 법인을 세우고 야심차게 진출했죠. 이들의 필살기는 바로 오더북 공유였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 투자자들이 바이낸스 코리아를 통해 전 세계 바이낸스에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코인을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한 겁니다. 거래량이 적은 신생거래소의 단점을 단번에 극복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였죠. 하지만 특금법 단 한 줄의 이 필살기는 막혔습니다. 거래정보 공유 금지, 핵심 무기를 잃은 바이낸스 코리아는 진출 1년도 채우지 못하고 2020년 말 조용히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바이낸스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던 후오비와 OKX 같은 거래소들의 사정도 비슷했습니다. 이들은 오프라인 고객센터까지 만들면서 한국 시장에 공을 들였지만 끝내 실명 계좌라는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원화 거래를 못하니 손님은 없고 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후오비 코리아는 2022년에만 87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결국 버티고 버티다 2024년 초 사업 환경이 너무 어렵다며 한국 진출 6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세 번째는 크립토닷컴. 2024년 크립토닷컴은 앞선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아주 영리한 전략을 들고 나옵니다. 직접 거래소를 만드는 대신 이미 라이선스가 있는 OK비트라는 작은 국내 거래소를 통째로 사들인 거죠. 까다로운 규제를 단번에 우회하는 묘수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크립토닷컴은 2024년 4월 드디어 한국 서비스 공식 출시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시작을 불과 며칠 앞두고 갑자기 금융당국이 들이닥칩니다.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 결국 크립토닷컴의 한국 출시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앞선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라이선스를 얻는 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한번 실패의 쓴맛을 본 바이낸스는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성문을 직접 부수는 게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트로이 목마 작전을 쓰기로 한 거죠. 그 트로이 목마는 바로 고팍스였습니다. 고팍스는 규모는 작지만 그토록 얻기 힘든 실명 계좌를 이미 가지고 있는 5개 거래소 중 하나였으니까요. 2023년 2월 바이낸스는 고팍스의 지분 67%를 인수하며 한국 시장 재진입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승인 보류는 무려 2년 반이나 이어졌죠. 이번 장벽은 임원 자격 문제였습니다. 당시 바이낸스의 창업자 창펑자오가 미국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었고 당국은 이를 사법 리스크로 판단해 승인을 미뤘습니다. 긴 대치 기간 동안 바이낸스는 가만히 기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고팍스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고파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고파이는 고팍스가 운영하던 코인 예치 서비스로 사용자가 코인을 맡기면 일정한 이자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FTX 붕괴 여파로 제휴사가 파산하면서 고객 예치금 약 1000BTC 이상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바이낸스는 고팍스 인수 조건으로 이 피해금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사자본을 투입해 국내 투자자 피해를 메우겠다는 일종의 승부수였죠. 시간이 흐르며 변수도 정리됩니다. 창펑자오가 미국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며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 논의 등을 계기로 시장 기류가 점차 완화되던 시점, 금융당국은 마침내 2025년 10월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최종 승인합니다. 자, 그럼 인수 승인이 났으니 당장 내일부터 바이낸스 코리아가 문을 여는 걸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번 승인은 서비스 시작 허가가 아니라 이제 고팍스의 주인이 바이낸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의 도장이 찍힌 겁니다. 사실 이 도장 하나 받는데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거죠. 즉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럼 바이낸스 고팍스 연합의 첫 번째 미션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말한 고파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이번 인수가 고파이 피해금 상환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팍스 측은 고파이 고객들의 예치금 상환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죠. 오더북 공유라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낸스의 엄청난 거래량을 한국 고팍스에서도 그대로 이용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필살기죠. 게다가 이 오더북 공유가 불가능했던 점이 과거 바이낸스 코리아를 실패하게 만든 원인이었고 현행법상 여전히 금융당국의 별도 허가가 필요한 가장 민감한 변수입니다.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업비트의 파트너로 유명한 K뱅크가 고팍스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K뱅크는 이미 업비트와의 제휴로 코인머니의 위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바이낸스는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한국 코인 시장에 돌아온 첫 해외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 시장은 업비트가 60% 이상, 빗썸이 20에서 30%를 차지하는 양강 체제입니다. 고팍스의 점유율은 0.001%에 불과하죠. 이제 바이낸스는 규제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 시장 점유율이라는 훨씬 현실적인 경쟁과 맞서야 합니다. 과연 바이낸스의 등장은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업비트와 빗썸의 아성에 균열을 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시장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